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과 친구하기 미주친TV의 시퍼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수익성은 어떤지, 또한 투자처로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지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2012년 6월 설립한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이며 현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프레드 어셈은 각각 에어비앤비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고, 가상화폐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2021년 4월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을 했는데요.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으로 인해 이제 가상화폐들이 처음으로 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등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가상화폐 시장에 역사적으로도 한 획을 그은 상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회사의 비전은 이렇게 모든 개개인과 비즈니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주자라는 것인데요. 이 가상화폐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주자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네, 자, 코인베이스의 최근 성장성과 실적 요약표입니다. 위에를 보시면 이제 2020년 12월 30일 기준 라이프타임 동안 총 4,560억 불 가량의 가상화폐가 거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2021년 1분기 이렇게 한 분기만에 3,350억 불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즉 한 분기 동안에만 그동안 볼륨의 70% 이상을 커버했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 가상화폐 시장이 파급력이 있고 투자금이 그동안 몰렸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까지는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는데 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이 2분기의 실적이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보시면 2021년 1분기 기준 총 이렇게 5,6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고, 이렇게 매달 활성화된 실사용자는 600만 명 가량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용자와 거래량이 이렇게 매분기 크게 늘어나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1년 1분기의 매출은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전 분기 대비 이제 약 3배죠. 16억 불을 기록했는데 이전 분기 대비 약 3배를 기록했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약 9배 정도 증가한 매출을 보여주며 무시무시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를 그래프로 보면 좀 더 보기 쉬운데요. 2018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이렇게 가입된 유저들의 숫자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한번 폭락하고 침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용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더 실질적인 매출과 이제 실적은 단순히 가입자의 숫자보다는 실제 활성화된 사용자들의 숫자가 더 중요한데, 한번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당시 이제 가상화폐 붐과 함께 270만 명의 활성화 유저가 있었지만, 이때 한번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잃었죠. 그러면서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가상화폐 붐이 이렇게 회복되는 데까지 다시 2년가량이 걸렸습니다. 실사용자가 다시 이제 맞춰지기까지 2년이 걸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4분기는 드디어 이제 이전과 비슷한 활성화 사용자 숫자를 보여주었다가 2021년 1분기, 말도 안 되죠. 너도 나도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610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이제 활성화 유저의 이제 숫자를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5월쯤 이제 공시자료를 통해 3가지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호황을 유지할 때, 그리고 평타를 칠 때, 그리고 18년과 비슷한 하락장이 이제 왔을 때 3가지의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1년 동안 이제 평균 활성화 유저는 9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락장에서도 약 550만 명 정도의 숫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글쎄요, 만약 지금과 같은 하락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면 이 숫자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너도 나도 가상화폐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동안의 이렇게 위에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편차가 사실 큽니다. 이제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는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는 것처럼 편차가 커지는 모습이라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을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제 투자 볼륨의 변화인데요. 2018년에서 19년 1분기까지는 보시면은 대부분의 거래가 리테일, 즉 일반인들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었어요. 연한 파란색은 이제 리테일의 볼륨을 보여주고, 진한 파란색은 이제 기관의 투자를 이제 볼륨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18년 1분기죠. 예, 큰 하락장 바로 전에는 80% 정도가 거래가 이제 리테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기관의 투자 비율은 20%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2분기부터 기관의 거래량이 커지면서 리테일의 비중을 능가했고요. 2020년 4분기 기준에는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기관의 거래량이 이제 일반 리테일을 압도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의 볼륨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중장적인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뭐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코인베이스는 총 15개가량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협력을 통해 90개가 넘는 가상화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도지코인이 빠져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뭐 도지코인을 포함해 훨씬 다양한 가상화폐들을 거래하고 있지만 코인베이스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면서 이제 안전성과 보안성에 더 큰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지난 폭락장에서 시스템이 멈추면서 뭐 집단 소송이 들어간 적도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죠. 그리고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 많은 요구 조건을 이제 충족시켜야 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거래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코인베이스의 수익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수익 모델은 이제 크게 거래 수수료 이렇게와 이제 구독 및 기타 서비스 매출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는 약 이제 3.49%의 거래 수수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49%면 생각보다 정말 큰 돈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코인베이스의 뭐 보안과 서비스를 신뢰하고 또 코인베이스의 편리한 UI 인터페이스에 적응을 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달리 이제 왔다 갔다 가격 차이가 크게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게 심한 변동성이 있을 때 사실 3.49%의 수수료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보시면 전체 매출의 85% 이상이 거래 수수료인데 구독과 기타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15%가량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 구조가 정말 양날의 칼이에요. 이것은 코인베이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만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뭐 코인 가격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크게 두 개의 시나리오를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고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적었는데요. 먼저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코인 거래가 감소되고 거래가 감소되면 거래 수수료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감소가 되며 주가는 하락할 수 있겠죠. 반대로 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들며 거래가 증가하고 수수료 수익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즉 거래소의 특성상 시장의 활성화와 코인 가격은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와 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코인베이스는 높은 수수료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CFO는 이제 수수료의 이제 뉴스를 통해서 수수료의 우위를 두고 경쟁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도 현재 수수료를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대신 가장 신뢰받는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투자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전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런 단순한 매출 구조가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여서 매출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디파이죠. 즉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계획을 밝히고 상인용 결제 시스템과 코인베이스 카드 그리고 기관용 수탁 서비스 등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추진하며 계속해서 매출 다변화를 노리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뭐 게임 체인저급의 서비스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추가 서비스들도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져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상화폐는 특히 기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아크인베스트를 포함하여 여러 대형 기관들이 코인과 관련된 ETF 출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소인 SEC는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돈 세탁 등의 우려로 계속해서 승인을 보류 중에 있죠. 첫 번째 신청의 일정은 계속해서 밀리면서 승인 여부의 결정 연기가 8월 25일로 이제 발표되면서 아마 8월 25일 전까지는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밀릴 수도 있고요. 네, 참고로 현재 승인 대기 중인 비트코인 ETF의 금융사에는 바네크, 갤럭시 디지털,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크 인베스트는 최근 코인베이스를 많이 사랑하는 모습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 아래의 표는 이제 아크의 대표적인 펀드인 ARKK의 탑 10 홀딩스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아크의 황태자로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뭐 로쿠, 텔라닥, 줌, 쇼피파이 그리고 스퀘어 같은 차세대 기술주들 다음인 7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베이스의 간단한 재무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1분기는 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이제 동반한 큰 거래량과 함께 이제 코인베이스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만 이렇게 18억 불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이 회사가 무서운 점은 이제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높은 수수료와 잘 세팅된 시스템을 통해 무려 85%라는 어마어마한 매출 총 이익률을 보여주는데요. 이 높은 매출 총 이익률은 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2019년도부터 유지되었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수익성이 큰 것 같습니다. 뭐 매출 대비 이렇게 약 10%에서 24%가량의 기술 개발비를 지불했고 5%가량의 마케팅비, 15%에서 30%가량의 관리 및 기타 비용을 사용하고 이제 코인베이스의 2021년 영업이익률은 54%로 정말 괴물같은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참고로 전년도 동기에도 20%라는 이제 훌륭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등 근데 하지만 편차는 비록 컸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수익성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분기에 종합적으로 이제 42%의 순이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손익계산서는 단순히 2021년 1분기를 2020년도 1분기와 비교한 거고 한 분기만 비교한 거고 이 표는 2019년도와 2020년 전체 기간의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이렇게 적자 상태였어요. 매출 볼륨도 이제 약 5억 불 가량으로 굉장히 낮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코인의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2019년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수익성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 기간에도 매출 총 이익률은 83%라는 이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 이유는 이제 이 당시에는 매출 대비 34%가 연구 개발비 그리고 43%가 관리비로 지불되었는데요. 즉 전체 매출의 약 80%가량이 이 두 비용으로 처리가 됐기에 적자가 난 거였습니다. 큰 매출이 없었음에도 나중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높은 관리비는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2020년도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관리비용은 증가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고 특히 이 관리비용의 비중이 2021년 1분기에는 6%대로 떨어진 점을 보았을 때 이 회사는 절대로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엄청나요. 2021년 1분기에만 34억 불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등 높은 수익성과 함께 영업을 통한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 또한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투자 활동 등을 통해 이제 3월 말 기준 총 34억 불, 원화로는 3조 6천억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인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투자할지 기대가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7월 9일 금요일 기준 한 주당 가격은 253불로 이 상장 첫날 가격이 328불이었음을 볼 때 현재 가격은 첫날 대비 약 29%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64억 불이고 PER은 80배로 여전히 꽤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이 forward PER, 즉 앞으로 있을 PER 기준으로는 29배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시장은 앞으로도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죠. 이 PSR 또한 이제 17.5배로 이제 아직까지는 다소 높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수치이고 상대적인 수치가 아니지만 이런 수치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과 공생공존을 하고 있으니 이 코인 관련 ETF가 승인을 받고 또 코인이 자산 시장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 투자처로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야 롱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또 특히 이제 중국의 요즘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텐션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상화폐의 가능성과 앞으로 바뀔 패러다임의 중심이 가상화폐가 있을 거다라고 믿는 분들에게 이 코인베이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상화폐는 거품이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쳐다도 안 보면 될 것 같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굉장히 흥미있는 기업인 코인베이스를 분석해보았는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격려의 댓글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